안녕하세요. 코인 복구입니다. 11월 19일 전날 있었던 암호화폐 시황 및 데일리 뉴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촬영 시간은 11월 19일 오후 9시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아크인베스트의 암호화폐 주식 매수 소식입니다. 아크인베스트는 돈나무라고 불리는 캐시우드가 2014년 설립한 자산운용사로 과거 설립 초기부터 테슬라를 대규모 비중으로 담아 시장에 큰 주목을 받은 회사입니다. 최근 아크인베스트는 기술주 중심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뷰를 보이고 있는데요. 크립토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리시하다는 입장을 주장하듯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을 대거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크립토 거래소인 블리시 주식 1.1 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하여 전체 지분을 227만 주, 약 1억 1,400만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가 보유한 블리시 주식의 총액은 우리 돈으로 약 1,670억 원의 가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와 서클의 주식 또한 매수를 했는데요. 각각 서클은 3.1 밀리언 달러치 주식을, 코인베이스는 3 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는 피터 틸의 지난 15일에 있었던 BMNR 판매 소식과는 정반대인데요.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는 보유하고 있던 비트마인 500만 주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는 전량 매도했고요. 테슬라는 보유 주식의 75%를 매각하는 등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쿨링오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아크 인베스트와 행보와 대비가 되네요. 하버드 역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데 기관들의 뷰도 엇갈리는 매우 힘든 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운트 곡스의 비트 이동입니다. 마운트 곡스가 지난 8개월간 활동이 없다가 어제 새로운 지갑에 1,608개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에 큰 퍼드를 유발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운트 곡스의 비트 이동은 매도 압력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마운트 곡스는 지난 2014년에 해킹을 당했었는데요. 이 해킹당한 물량만큼 유저들에게 채권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상환 기한은 사실상 채권자들이 아니면 모를 수밖에 없고 시티들은 시장의 채권자들에 의해서 그 정보가 조금씩 풀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어제는 직접적인 매도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데드라인이 2026년 10월 31일로 옮겨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 비트가 시장에 투하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여러 플레이어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비트가 원래 떨어지고 있던 하락장이라 어느 정도 단기 하락에 그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운트 곡스가 보유한 물량은 34,000개 가량 보유 중이고 이는 2026년 10월 내로 언제든 매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많은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퍼펑크의 지캐시 매수입니다. 지캐시의 DAT 회사인 사이퍼펑크가 추가적으로 지캐시를 매수했다는 뉴스입니다. 사이퍼펑크는 약 18밀리언 달러를 사용해서 29,869 지캐시를 매수했습니다. 현재 사이퍼펑크가 보유하고 있는 지캐시는 총 23만 3,644 지캐시며 평균가는 291달러라고 하네요. 지캐시는 현재 사이퍼펑크가 구매한 600달러보다는 소폭 상승해서 619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는 방금 보다시피 올 10월 125K를 찍고 현재는 91K 선으로 약 25% 조정을 받고 있는 하락장인데요. 이 하락장의 주인공은 단연컨대 지캐시인 것 같습니다. 엔젤리스트의 파운더이자 실리콘밸리 유명 엔젤 투자자인 라발이 지캐시 is insurance against Bitcoin 이라고 발언을 하여 비트코인에 대한 보험이라는 글을 10월 1일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 내러티브가 촉발되어 정말 원웨이 상승장을 그려왔는데요. 나발의 트윗 시점에는 약 80달러에 거래되고 있었고 당일날로 상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원웨이로 상승해서 현재 619달러입니다. 트윗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70달러에서 약 75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대략 10배를 상승을 촉발시킨 파워가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사이프는 발빠르게 지캐시를 선점해서 발표 당시에 0.45달러에서 거래되던 것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약 3.84달러까지 7배 상승했으며 지금은 3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프라이버시 메타가 어디까지 갈지
여전한 비트 하락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상승세를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번째는 이더리움의 EIL 발표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 인터럽 레이어, 즉 EIL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어카운트 앱스트랙션과 체인 앱스트랙션입니다.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L1은 합의 알고리즘으로 남고 앱체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L2들을 온보딩하는 개발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비난도 많았는데요. 온체인 자산들이 파편화되고 유저의 사용성이 정말 극악이었습니다. 디테일하게까지는 설명드릴 수 없고, 아비트럼에서 베이스에 있는 코인을 사려면 정말 최적의 브릿지를 찾아서 사용하고 그 브리칭하는 시간을 기다린 끝에 에셋을 받고 그리고 그 에셋을 기반으로 덱스에서 스왑을 하고, 이 트랜잭션이 유발되려면 각 체인에 또 이더를 분배해 놔야 되는 굉장히 귀찮은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크로스 같은 기존의 ERC4337 덱스를 쓰자니 슬리피지가 좀 너무 많이 나오거나 MEV를 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았는데요. 이를 해결해줄 모델을 이더리움 재단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기존의 ERC4337과 다른 점은 솔버 파일러 등 제3자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EIL이 표준화된다면 크로스체인 추상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마인부호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이를 두고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EIL은 인터넷의 HTML의 개발 모먼트라고 평가했습니다. HTML이 개발되고 링크가 발전하면서 인터넷의 확장성과 편의성이 대폭 증가했는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은 백그라운드로 유저들은 굳이 기술을 알 필요가 없어지는 쪽으로 진화했습니다. EIL이 과연 HTML과 같이 큰 역할을 해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EIC4337 팀들의 발전과 그들이 또 수혜를 볼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크라켄의 펀드레이징 소식입니다. 크라켄이 200밀리언 달러를 약 20빌리언 달러 밸류에이션으로 모금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시타델 시큐리티, 그리고 제인 스트리트, DRW, 홍샨, 과거 세콰이어 캐피탈 차이나로 불렸던 곳 등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크라켄의 CEO인 아준의 패밀리 오피스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CEO가 직접 투자한 것과 다름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IPO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고, 크라켄은 올 2026년 초를 정조준하여 IPO를 준비 중입니다. 크라켄과 가장 비슷한 사례로는 방금 캐시우드가 매수했다고 하는 블리시 거래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리시 거래소는 8월 13일 날 IPO를 했고, 당시 약 118달러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로는 34달러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FDB가 약 5.6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로서 아무래도 블리시 거래소보다는 잘 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코인베이스가 70빌리언 가치인데 크라켄이 20빌리언 가치라는 거는 조금 과한 밸류인 것 같기도 하지만, 블리시 거래소가 5.6빌리언 달러인 거 보면 적정한 듯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크라켄이 베이스와 같은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베이스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9일 코인 복구였습니다.